한편 공부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좋아서 교수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뒤 외국 유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연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끌어줄 교수가 없고 선후배 관계도 약하기 때문에 교수 자리를 얻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지독히 이용해 먹는다. 게다가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 시간 강사가 되면 월 평균 소득은 40만 원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직업 분류에서는 일용 잡급식 노동자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여 강의를 맡기면 적어도 월 400만 원은 소요되는데 반면 강사는 싼 임금으로 부리다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를 선호한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다 보니 임시직 시간 강사 자리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에 연줄이 있어야 유리함을 명심해라.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가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한국의 대학과 교수 사회의 치부를 제3자의 눈으로 아주 잘 보여준다. 세이노 같은 부자들은 별로 안 읽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인데 공부를 오래 하려는 사람은 교수들에 대한 박노자의 글을 반드시 읽어라. 어쨌든 박사학위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투자 가치가 있을까? 딱 잘라 말해서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나 실습을 무지 많이 하는 인류 공대 대학원은 지금이 들어가야 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승진이 무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박사 코스를 밟으라고 말할 것이다. 박사 코스 손님이 많아야 자기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권유를 하는 교수도 꽤 있음을 염두에 두어라. 물론 박사학위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박사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나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학위여야이지. 학위 자체가 목표라면 잘못된 것이다. 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소련의 과학자였던 콘스탄틴 에두아르도비치 치올코프스키의 생애를 한 번쯤 살펴봐라. 가난하였던 그는 혼자서 공부하고 10대 시절부터 우주 여행의 꿈을 키우며 병아리를 빠른 속도로 돌려봄으로써 중력 가속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도 하였고 다단 로켓의 이론도 마련하였다. 돈이 없다 보니 목수일과 대장장이 일까지 하면서 증기기관, 풍차, 펌프 등을 직접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의 논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교사 일을 하거나 공상 과학 소설을 집필하여 생계를 꾸려갔지만 홍수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들은 자살하고 다른 반동으로 체포되는 등 불행의 연속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나이 60살이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대학원 박사과정은 치올코프스키처럼 진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가라는 말이다. 나는 80년대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대학원의 박사 논문을 영문으로 써주고 꽤 많은 돈을 챙긴 적이 있다. 언제나 내가 의뢰자들과 의논하여 잡은 논문 제목은 한국에서의 무엇무엇에 대한 연구였는데 미국에서 한국 실정을 어차피 잘 모르는 데다가 한국 내에서 얼마든지 기초 자료들을 구할 수 있고 대학원생들의 논문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짜집기 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2년 동안 5명의 고객을 얻었는데 그 고객들 모두가 저명 인사들이고 나중에 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 당시 내가 가위로 논문을 짜집기 하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아마도 기절초풍하였을 것이다. 불법 아니었느냐고? 80년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 결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상대적으로 아주 잘하며 전공이 돈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나이가 많지 않다면 고학력을 추가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 대가를 경제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라. 인문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려고 한다면 학위 취득 후에는 결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시장에 자신이 내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정부의 연구 지원 자금을 받아 만들어진 이공계 대학원의 일부 자료들 수준을 볼 때 나는 지금의 한국 대학 및 대학원들의 커다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과제비에 매달려 사는 교수들의 모습은 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내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미국의 종합 시시 주간지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실렸던 21세기 미국의 유망 직업들을 연봉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 첫 번째, 인터넷, 의학, 법률, 공학, 보건, 경영, 개인 서비스, 세일즈, 사회복지, 정보통신, 교육, 인사관리, 회계, 환경, 자영업, 홍보, 공공서비스, 여행, 금융, 연예, 오락. 사람들은 유망 직종에 관심이 많으며 자격증이나 면허 취득에 열을 올린다. 실제로 이 미국 잡지에 실린 21세기 유망 직업의 상당수는 자격증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21세기 유망 직업 중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인터넷 담당 임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자격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되는 데에도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장이 되는데 무슨 자격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그 어느 백만장자나 재벌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은 바 없다. 나는 자격증이 당신의 연봉을 제한하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에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었다. 나는 나이가 만으로 46이 넘었던 2001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땄다. 갑자기 운전면허를 원했던 이유는 순전히 영화에서 007이 스포츠카를 모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운전하는 스포츠카를 탈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30대 말에도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초경량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조종수를 한 달 동안이나 배운 적이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게 매력을 반감시켜 면허시험을 보지는 않았다. 아주 가난하여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20대 초, 나에게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첫 해 어느 겨울날 3일 굶은 채 담배꽁초를 피우고 동대문 근처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을 때는 정말 운전이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사회에서의 대가가 너무나도 뻔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은 처음부터 피하려고 했다. 나는 내가 운전면허를 갖게 되면 운전사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다. 운전면허증에 의해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평생 고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싫어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어쩌다 한번 들어간 노름판에서 평생을 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가난이 주는 절망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나였다. 다시 가난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또다시 죽어버리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 직업 분야에는 아예 나 자신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나의 주변에 철조망과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직업이 없다면 일단은 아무 일이나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몇 년 하면 돈을 모으라는 말이다. 주변을 보면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든지 간에 몇 개월 학원에서 배워 획득한 자격증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취직을 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건 직업 선택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건 간에 그 자격증이 자신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자격증은 당신을 봉급생활의 쳇바퀴 속에 던져넣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운신할 공간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하였고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였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의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방향으로만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기회를 당신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국가나 민간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 이 두 가지 종류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거에 상당수의 엄청난 환상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미래유망 직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직업 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를 살펴보자. 나는 도대체 그런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1회 직업 상담사 시험의 원서 접수자는 25,600명에 달했으며 2회 시험에서 7,853명으로 줄어든 뒤 3회 시험에서는 1,752명으로 감소했다. 첫 시험 때의 1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사회조사 분석사 또 첫 해에는 5,670명이 달했으나 2회 시험에서는 3,251명으로 감소한 뒤 3회 시험에서는 1,808명을 기록했다.